안녕하십니까, 이배영입니다. 오늘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도동서원을 둘러보겠습니다. 도동서원은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자의 도가 동으로 왔다고 해서 도동서원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비슬산 밑에 쌍계동의 쌍계서원으로 시작했는데 1597년에 정유재란으로 다 불타서 지금 이 자리에 다시 대니산 쪽으로 1605년에 옮겨 지어서 이름을 보로동 서원이라고 부르다가 1607년에 도동서원으로 사액을 받게 됐습니다. 주재향 인물은 한원당 김갱필 선생이고 그 옆에 이 서원을 지은 한강 정구 선생이 배양이 되어 있습니다. 한원당 김갱필은 소학동자라고 불리는데 김종직 선생의 문화생입니다. 이 학문적 계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려 말에 사문이 계십니다. 바로 고려 말에 절의를 지키신 분들이죠.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 이 야은 길재 선생은 선산으로 들어가서 그 후학을 가르치시는데 그 제자들이 김숙작, 김종직, 김갱필, 정여창 이렇게 일종의 살림파를 이루게 됩니다. 살림 세력들은 계속 공부에 연마하다가 세조 때 과거급제를 많이 하게 되면서 성종 때 정계에 많은 인물들이 포진하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훈구 세력과 대립하게 되는데 그 여파로 일어난 것이 1498년에 무오사화입니다. 김종직이 쓴 사초 사건이죠. 조의 제문이라고 그런 피화 속에서 제자들인 한원당 김갱필, 정여창 모두 유배를 가게 됩니다. 한원당 김갱필은 평안도 희천으로 유배를 가는데 이때 아버지의 벼슬길을 따라 나선 정암 조광조가 제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순천으로 유배지가 옮겨져서 1504년에 갑자사화가 일어날 때 사약을 받게 됩니다. 김갱필은 일상에서 실천윤리를 강조해서 과거 시험을 보고 입신 출세를 하는 것보다는 내적으로 인격을 수양하고 실천하며 향촌에서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신 분입니다. 도동서원에 들었으면 약 400년 이상 된 우람한 은행나무가 서 있는데 한강 정구가 서원을 설립할 때 심은 것입니다. 소위 김갱필 나무라고도 합니다. 바로 이어서 수월루라는 유식 공간을 지나게 되는데 수월루라는 것은 찬 강물에 비친 달, 그래서 그 달빛 속에서 글도 읽고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도동서원 앞에는 낙동강이 흐르고 낙동강을 정면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북향을 하고 있습니다. 수월로를 지나면 환주문이 나오는데 환주라는 뜻은 내 안에 주인을 부른다. 그래서 내 의식이 깨어나게 하고 그것으로 밝은 이치를 터득한다는 뜻인데 환주문은 아주 좁고 작아요. 그리고 그 위에 절병통이라는 아름다운 삼호 지붕이 있는데 또 그 밑에 문지방에는 꽃봉오리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좁고 협소해도 이 문을 지나면서 겸손을 갖추고 자아를 깨닫게 되는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주문에서
쭉 올려다 보면 강당인 중정당이 보이는데 그 앞에 현판으로서 도동서원, 그리고 마루 속으로 중정당이라는 현판이 일직선으로 보이게 됩니다. 환주문을 지나면 바로 전면에 도동서원이라는 현판은 퇴계 선생의 글씨를 집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동서원의 중정당의 기둥을 보면 특별한 게 보여요. 기둥 윗부분이 흰 창호지로 감싸 있어요. 기둥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김갱필 선생이 동방오연 중 한 분인데 그 중에서도 문묘에 배양될 때 오연 중에는 제일 앞자리에 계셔서 수연이라고 합니다. 그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낙동강에 배 타고 지나가다가도 그 흰 종이를 두른 기둥을 보면 저절로 인사를 하면서 존경을 표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정당이라는 것은 중정인의, 즉 모든 것의 중심과 정확함,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중형을 갖추고 치우치지 않는 유교의 도덕관을 가슴에 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중정당의 앞마당에는 동제, 서제가 있는데 동제는 거인제, 서제는 거의제라고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거인제라는 것은 인으로서 바른 마음을 간직하고, 거의제라는 것은 의로움으로 바른 길을 추구하는 뜻이 새겨져 있습니다. 도동서원은 건물이 경사진 곳에 일직선으로 있어서 아주 늠름하고 우아한 건축물과 함께 또 한 가지는 아주 디테일한 섬세한 조각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정당을 올라가는 계단 사이에도 용이 2마리, 계단 바깥에도 용이 2마리가 있는데 안쪽의 용은 요이주를 물고 있고 바깥쪽의 용은 물고기를 물고 있어요. 이 뜻이 뭐냐 하면 바로 앞에 흐르는 낙동강 주변에 마을에 수해가 일어나지 않는 벽사, 그 막아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비보, 보호하는 비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4마리의 상징은 사물잠이라고 해서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리고 말하지도 말고 그러면서 행동하지도 말라는 겸손하게 삼가는 자세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계단을 보면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는데 동쪽 계단 옆에 꽃봉오리와 함께 새호라고 해서 다람쥐 모양의 조그맣고 귀여운 형상의 동물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동쪽의 새우는 올라가는 모양을 하고 서쪽의 새우도 똑같이 꽃봉오리와 함께 있는데 내려가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디자인만 보고도 동쪽으로는 올라가고 서쪽으로는 내려온다는 동입서출의 형태가 디자인으로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축도 완전히 현대적인 문양 같은 조각보의 모양 같기도 하고 아주 섬세하고 세련된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뒤로 올라가면 사당이 있는데 이 사당의 정면에는 한원당 김갱필이 제양돼 있고 좌측의 동쪽에는 한강 정구가 배양돼 있는데 여기에 또 벽화가 있어요. 벽화가 동쪽 곳은 소나무가 가지가 쭉 뻗은 속에 달이 있는 설로 장성이라고 쓰여 있고 서쪽에는 강심 월일주라고 해서 천인 합일의 조화를 지향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김갱필의 강직한 의리정신 그리고 천인 합일의 우주관이 잘 그곳에 표현이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갱필 선생은 결국 큰 이상을 펼치지 못하고 갑자사화로 죽임을 당했지만
그분이 추구했던 실천윤리의 도덕 정신, 그리고 강직한 선비 정신은 이 서원이 몇백 년을 유지해 오는 가장 큰 버팀목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